팽팽 파리대왕 읽어본 적 있어요? 아니요. 오, 소설인가요? 네, 스티븐 킹 신간인데 아직 못 읽어보셨구나. 지금 읽어보실래요? 와, 진짜 재미있어요. 그 양반은 언제 또 신간을 냈대요? 1954년쯤? 네. 안녕하세요. 곰사장입니다. 북극서점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오늘 함께 살펴볼 책은 파리대왕 그래픽 노블입니다. 윌리엄 골딩의 소설이 원작인데 원작 출간 70주년 기념으로 아메데용 작가가 만화로 그린 버전입니다. 그래픽 노블의 이야기에 들어가기 앞서 작가와 원작을 조금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원작의 작가는 윌리엄 골딩입니다. 영국의 소설가인데요. 원래는 과학을 전공했지만 문학과 교육에 관심이 많아 교사로 일했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에도 참전했는데요. 전쟁 중에 목격한 인간의 잔인함과 폭력적인 면모가 그의 작품 세계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전쟁이 끝나고 다시 교사로 일하던 그는 1954년에 첫 번째 소설을 발표하는데요. 그게 파리대왕이었습니다. 골딩은 파리대왕의 원고를 여러 출판사에 보냈지만 거의 모든 곳에서 거절을 당했습니다. 이유는 파리대왕의 이야기가 지나치게 어둡고 우울하다는 것이었어요. 지금도 읽어보면 조금 충격적인 느낌이 있는데 그 당시에는 소년들의 잔혹한 생존기가 얼마나 파격적이었겠어요. 그러다 페이버 앤드 페이버라는 출판사에서 책이 나옵니다. 원래의 제목이었던 내부의 이방인이라는 제목을 파리대왕으로 바꾸는 조건 아래에서요. 그래픽 노블의 띠지에 적혀있는 원작 출판사 FF는 이 페이버 앤드 페이버를 말합니다. 그렇게 출판된 파리대왕은 초판이 3,000부만 인쇄됐어요. 그마저도 판매량이 매우 저조했죠. 그러다 미국에서 먼저 주목받게 됩니다. 이 작품의 철학적 깊이와 상징성에 주목하며 학교 필독서로 채택되는 등 점점 인기를 끌지요. 원작이 출시된 지 10년도 안 돼서 1963년에 영화가 처음 상영되기도 하거든요. 덕분에 1962년엔 교사를 그만두고 전업작가로 활동하게 됩니다. 이후에도 꾸준한 작품 활동을 합니다. 파리대왕만큼의 파급력을 가지진 못하지만 작품들 대다수가 좋은 평가를 받고 그의 문학 세계를 넓혀주었죠. 이후 1983년에 골딩은 노벨 문학상을 받게 됩니다. 인간에 대한 현실력이고 신화적인 통찰력을 가진 작가로 평가했죠. 원작의 이야기도 함께 살펴보실까요? 줄거리 자체는 길지 않습니다. 비행기 추락사고로 인해 아이들이 무인도에 떨어집니다. 메인 주인공인 렐프와 똥보가 먼저 보이죠. 렐프는 불면 큰 소리가 나는 소라를 찾는데 이 소리에 이끌려 살아남은 아이들이 나옵니다. 밖으로 나온 아이 중인 잭이라는 소년도 있습니다. 잭은 자신의 무리를 만들고 섬에서 돼지 사냥을 이끌지요. 똥보의 안경을 이용해서 불을 피우기도 하고 잡은 돼지와 과일로 배를 채우며 소년들은 그래도 괜찮은 시간들을 보냅니다. 하지만 점점 렐프의 무리와 잭의 무리로 분리가 되죠. 섬에서의 구조를 위해 규칙과 합리를 지키며 지내는 렐프, 섬에 완전히 적응해 자유와 사냥을 즐기는 잭, 두 집단의 갈등은 점점 치닫게 되고 아이들은 과연 구조될 수 있을지 궁금해지게 되는 소설입니다. 이야기 자체가 재미있습니다. 하지만 작품에 은유와 상징이 많아 행간을 읽는 독서의 즐거움도 전달해줘요. 파리대왕이라는 제목 자체가 이미 기독교의 악마를 연상시킵니다. 책 중간부턴 공포를 의미하면서 결과론적으론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근원적인 악마성을 의미하기도 하죠. 제목뿐만 아니라 인물이나 소품들도 민주주의, 지식, 종교, 힘, 목표와 쾌락 등을 각각 의미하고 있는데요. 환경에 따라 의미들이 어떻게 변하는지, 어떻게 영향을 받는지를 읽을 수 있습니다. 원작은 정말 책을 읽는 즐거움 그 자체를 담고 있습니다. 스티븐 킹 작가가 원작을 정말 좋아했다고 합니다. 그래서일까요? 원작도 스티븐 킹이 썼다고 해도 믿을 정도로 분위기나 주제의식이 흡사한 것 같기도 하네요. 아메데용 작가는 이 뛰어난 원작을 훌륭하게 만화로 옮겨옵니다. 원작을 충실하게 시각화했어요. 만화로 옮겨졌지만 원작이 거의 그대로 각색되어 있습니다. 심지어 원작 작가가 영상이나 만화로 만들었다면 이대로 만들지 않았을까 싶을 정도입니다. 만화를 만든다며 무리하게 각색하지 않아서 참 좋았던 것 같아요. 시나리오 각색에 들어가는 힘을 빼고 만화적 연출과 섬세한 묘사에 온 힘을 다 쏟거든요. 일단 표지부터 함께 보실까요?
어떨까요? 초록색 색감이 진짜 기가 막히지 않나요? 본편의 몇몇 컷들은 보는 것만으로 압도될 때가 있습니다. 책에선 문장에 숨어있는 분위기와 긴장감을 만화에선 펜선과 채색으로 표현하는데 정말 마음에 들어요. 제가 가장 마음에 들었던 장면 중 하나는 뚱보의 안경이 깨지는 장면입니다. 깨진 안경으로 아이들을 비추는 연출이 이 사건을 계기로 렐프와 제게 패거리들이 완벽하게 갈라졌음을 알 수 있게 해줍니다. 원작의 인상적인 장면들을 상징적인 일러스트로 그려내는 것에 그치지 않고 그 안에서도 충분한 함의를 담고 그려냈어요. 만화를 읽는 즐거움도 가득한 책입니다. 만화를 추천하고 싶은 또 다른 이유는 번역입니다. 파리대왕은 민음사에서 유종호님의 번역이 나와 있었는데요. 지금에 와서 읽기엔 조금 아쉬운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사용하신 단어나 문장의 표현이 조금 오래된 느낌이 많이 나거든요. 만화에선 이수훈님께서 새로 번역을 하셨어요. 적어도 시대의 흐름으로 느껴지는 어색한 번역은 없으니 더 편하게 읽으실 수 있으실 거예요. 찾아보니까 문해출판사에서 최근에 이덕형님의 번역으로 책이 나왔네요. 좀 더 저렴하고 정확한 번역으로 나왔다고 합니다. 만화가 마음에 들어 원작을 찾아보고 싶으시거나 원작부터 읽고 싶으신 분들은 이 판본을 찾아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저도 곧 읽어보려고요. 파리대왕에 대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그래픽 노블은 원작을 읽으신 분들께도 재미있는 버전의 작품이고 원작을 읽지 않으셨던 분들께는 작품을 쉽게 접해보실 좋은 기회 같습니다. 원작의 대사와 내용은 그대로 유지하면서도 만화라는 형식 덕분에 훨씬 읽기가 편하거든요. 하지만 파리대왕은 내용이나 은유 때문에라도 초중등 학생에게 추천하긴 조금 어려울 것 같아요. 만화 역시 아주 조금은 그로테스크한 표현이 포함되어 있으니 너무 어린 학생들은 읽기를 피했으면 좋겠습니다. 다만 고등학생 이상이라면 꼭 한번 추천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이건 텍스트 자체가 정말 재미있거든요.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